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지금 백악관과 자금성 사이의 균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거대한 변곡점을 시사하는 트럼프의 행보, 그 이면의 디커플링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초 3월 31일부터 4월 2일로 확정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이 돌연 백지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실무 협상 지연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간파하지 못한 강력한 딜브레이커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5주에서 6주의 수년입니다. 하지만 대외 정책 전문가들은 이 6주라는 시간에 주목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대중국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포석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베이징행 비행기를 멈춰 세운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비대칭 전력 게임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른바 서사시적 분노 작전, 대중국 공급망 재편과 안보 가이드라인의 전면적 수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일정상의 불가피한 사유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이 표면적인 이유 너머를 봐야 합니다. 백악관 웨스트 윙은 현재 24시간 긴급 대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연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중국 압박 카드를 미세 조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G7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이번 방중을 통해 미중 관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냉담했습니다. 외교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상대의 패를 강제로 까보게 만들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심리전이자 전술적 후퇴입니다. 이제 미중 간의 비대칭 권력 게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보력, 금융 패권, 그리고 대만 해협의 군사적 우위라는 저울에서 미국은 이미 중국을 압도하는 무게추를 던지고 있습니다. 외교의 본질은 결국 의제 설정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베이징의 반응을 관망하는 반면 중국은 준비한 레드카펫이 무색할 만큼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심리적 압박의 전형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비대칭 권력 구조입니다.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약점을 정확히 타격하며 외교적 우위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글로벌 지위를 상징하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만 주도권은 명확합니다. 금융, 기술, 그리고 안보라는 미국의 거대 톱니바퀴가 중국의 시스템을 강제로 제어하며 전체적인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외교적 리듬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든 쪽은 워싱턴입니다. 중국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배속을 조절하며 북경의 정책 결정권자들을 극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화려한 외교전 뒤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친밀한 설계가 드러납니다. 3월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는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방중 연기가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닌 고도의 전략적 레버리지임을 시사했죠. 논점의 핵심은 뜻밖에도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급소이자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초크포인트죠. 트럼프는 중국 측에 최후 통첩성 서류를 던졌습니다. 방중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싶다면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지를 가져오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반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CNBC에 출연해 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해 단순한 물류 및 일정상의 문제라며 외교적 수사를 동원한 연막작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3월 16일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의 본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시진핑과의 만남은 없다며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재확인한 것이죠.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은 늘 그렇듯 앵무새 같은 원론적 수사뿐입니다.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그들의 당혹감은 철저히 가려져 있죠. 표면적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괴리가 바로 현재 중국 외교의 본질입니다. SCMP 등 외신은 베이징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도합니다.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통제된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내민 텅 빈 서류철은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닙니다. 중국 관료들을 애타게 만들어 협상력을 갉아먹으려는 고도의 비대칭 심리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만난 무누신과 허리펑, 하지만 이들의 악수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대만 해협의 전운이 이 짧은 만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실질적 진전이 없는 윈도우 드레싱, 즉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였습니다. 알맹이 없는 빈 종이에 낙인만 찍는 격식주의적 행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을 뿐이죠. 캐나다 C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베이징의 외교적 고립과 심화되는 좌절감을 연일 타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를 상징하는 화살표가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은 현재 그들이 처한 수세적 입장을 극명히 드러냅니다. 미 상공회의소와 실물 경제 주체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동성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해징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양측의 레버리지가 애초에 미스매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구조적 개혁을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체제 안정이라는 절대 사수 노선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의 벽이 세워진 것이죠. 이제 시선은 대만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화약고로 옮겨가며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의 제로섬 게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흔히 기대되던 그랜드 바겐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타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외교적 유효성을 갖지 못하는 파편화된 구호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미국은 핵심 기술 자산을,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한 공급망 주도권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로의 패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상대의 급소를 쥐고 놓지 않으려는 비대칭적 교착 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적 수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시계가 멈췄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 그 수명을 다했음을 상징합니다. 최종 서명을 위한 펜은 바닥에 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힘의 논리뿐입니다. 중국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구와 직후 같은 핵심 싱크탱크조차 미국의 초당적 압박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거대한 지정학적 변곡점임을 인지하며 깊은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관세 분쟁으로 오해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대만 해협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의 재편이자 한국의 반도체 및 안보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의 서막입니다. 지정학적 비대칭성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에너지를 수송하면서도 결국 미국의 해상 안보 자산에 무임승차해야만 하는 중국의 이중적 딜레마를 보십시오. 대만 해협에서는 각을 세우지만 에너지 루트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다며 장기전을 시사하는 확성기를 틀어댑니다.
하지만 이 선전전의 이면에는 공급망 재편과 자본 유출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느라 식은땀을 흘리는 지도부의 초조함이 서려 있습니다. 최근 입수된 내부 소식통들의 보고서는 더욱 처참합니다. 공산당 내부의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붉은 경고등처럼 켜지고 있죠.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청년 실업률은 더 이상 숫자로 가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위기는 중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월가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잃을까봐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디커플링의 공포가 실적 발표 시즌마다 기업인들의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 혼돈을 즐기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리며 상대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의 방중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상대의 항복 문서를 받아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방중 연기를 단순한 일정 조율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전략적 모호성의 극치예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네가 뭘 내놓느냐에 따라 언제 갈지는 내가 정한다는 메시지죠. 중국의 초조함을 극대화하여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장은 1개월, 2개월 뒤를 기약하지만 트럼프의 시계는 다르게 흐릅니다. 중국이 화끈한 양보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 연기는 상수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은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는 미국의 편이지 외화 보유고와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중국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빈손 방중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할 리가 없죠. 그가 베이징에 발을 들이는 순간은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무역 수지 개선이나 대만 문제에서의 실질적 퇴보 같은 확실한 전리품을 약속받은 뒤일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악관의 체크리스트는 꽉 차 있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 억제, 쿠바와의 관계 재정립,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시나리오까지 중국 문제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의 일부일 뿐이며 미국은 급할 게 전혀 없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잇는 거대한 에너지 통로를 쥐고 중국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 포위망이 완벽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며 중국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올가미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관세라는 망치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법 301조라는 정밀 타격 수단과 첨단 기술 제재라는 공급망 압박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구조적 타격입니다. 베이징의 고민은 여기서 깊어집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외적 굴복은 곧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의미하니까요. 시진핑은 집권의 상징인 왕관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 양보를 주저하고 있지만 경제적 펀더멘털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상황을 초강대국 진입의 지연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미국이 설정한 비대칭적 게임의 룰 속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꿈꾸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간표를 강제로 수정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 주석에게 가장 절실한 건 트럼프와 대등한 위치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일 겁니다. 내부 결속용 프로파간다를 위해 G 대등론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 정치적 입장권을 공짜로 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시진핑의 방미 횟수에 비해 트럼프의 방중 횟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외교적 상호주의라는 허울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방문 자체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철저한 갑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이른바 현상 타파 세력이 결집하며 다극화 체제를 부르짖지만 지정학적 하중은 여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변수가 저울에 올라타는 순간 집단적인 공세조차 미국의 단독 패권 앞에선 무력해지는 형국이죠.
세계 최대 정치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도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표방하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안보 질서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중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유리한 조건에서만 움직인다는 비대칭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지금 외교적 리모컨을 쥐고 베이징의 내부 정치 템포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매 특허처럼 꺼내드는 히토류 무기화 카드도 예전만 못합니다.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적 대체제 마련으로 인해 한때 치명적이었던 이 자원 무기는 이제 유효 사거리가 짧아진 구식병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스판 위에서 몇 개의 조를 잡는 전술적 득점이 전략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전술적 저항에 몰두하는 사이 미국은 킹을 직접 위협하는 외통수, 즉 전략적 포위망을 완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중동,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투사된 모든 거점에서 지정학적 오버스트레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다중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을 분산시키고 있죠. 미 대법원에서 기존 관세에 대해 일부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은 즉각 공급 과잉과 노동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더 강력한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우회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끊임없이 외교적 태핑을 시도하고 있지만 백악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중국의 초조함을 자극하며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11월 관세 휴전의 종료 시기는 단순한 기한 만료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모하여 베이징의 목을 죄어올 것입니다. 내수 소비의 실종, 부동산 시장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 그리고 통계조차 중단된 청년 실업률.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미 내부로부터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죠. 현재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무역 합의라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자생적 회복이 불가능한 중환자실 상태인 셈이죠. 트럼프의 방중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이 호흡기를 언제든 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비대칭적 압박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동 무대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망토를 두르고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 망토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자꾸만 흘러내리며 중국의 외교적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중재하며 얻었던 그 일시적인 외교적 승리의 기록들은 이제 포화 속에 타버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뿌리 깊은 갈등은 중국의 단순한 위안화 외교로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항공 전력이 이란 상공을 위협하고 전 세계 원유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거대한 지정학적 자물쇠가 채워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초크 포인트가 됩니다.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면 중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빈 원유통을 껴안고 공포에 떠는 중국의 모습은 미국이 설계한 다층적 압박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교하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조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 외교부가 연일 전랑 외교의 서사를 쏟아내며 확성기를 잡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이라며 내놓은 금액이 고작 20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대국을 자처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나라의 성이라고 보기엔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 립서비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중동의 에너지 대동맥에서 중국 유조선과 카타르 LNG선들이 통행권을 구걸하듯 협상 테이블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중국에게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곧 국가 경제의 신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비대칭적 통제력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도는 물론이고 터키, 파키스탄 선박들 앞에는 거침없이 PASSS 도장이 찍히는 반면 중국 선박 앞에는 거대한 해상 바리케이드가 쳐집니다.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지 못한 중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전략적 파트너라고 믿었던 이란조차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사이 이란은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죠.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은 이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G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군사적 안보 우산이 제공하는 항행의 자유 아래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줍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한 번에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 이것이 트럼프가 방중을 연기하며 중국의 항복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환구시보가 송출하는 대국 굴기의 환상, 그 화려한 선전선동의 노이즈가 강제로 차단되는 순간입니다. 중국 내부의 프로파간다는 갈수록 고립된 섬처럼 변해가고 있죠. 한간에 도는 소문, 즉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중국의 방중을 빌미로 손을 내밀었다라는 분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등가 교환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트럼프의 이번 방중 논의는 작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타임라인의 일부입니다. 급조된 외교적 구걸이 아니라 중국의 목을 조이는 시점을 저울질해온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위챗과 샤오홍슈에서 일어나는 애국주의 열풍은 일종의 집단적 최면입니다. VR 고글을 쓰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스틱맨의 모습, 그것이 현재 중국 여론의 본질입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체스판 위에 퀸, 즉 절대적인 우위는 이미 미국에 있죠.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순응하거나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단순한 우방의 협력을 넘어선 그림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가 미국의 주도하에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은 결국 전략적 자폭이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라는 부메랑을 던져준 꼴이니까요. 다국적 군사력의 집결은 이란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꾀하던 세력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이 상황을 미국의 승부수라고 부를까요? 화이트보드에 적힌 이 세 가지 이유를 보시죠. 첫째, 안보 비용의 다자간 분담. 둘째, 중동 내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 재확인. 그리고 셋째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오프는 존재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자산인 미 해병대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력 분산이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즉 안보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죠. 투자자들 역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제 고립된 패권국이 아닙니다.
유럽 우방국들이 호르무즈 작전에 적극 가세하며 역의 균형을 위한 미국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도태평양으로의 전력 재배치를 위한 전술적 여유를 의미하죠. 베이징의 셈법은 복잡해졌을 겁니다. 중동의 혼란을 틈타 대만 해협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그들의 얄팍한 계산은 오히려 동맹의 결속이라는 역풍을 맞이하게 된 셈이니까요. 여기에 일본이 맷기를 박았습니다. 대만의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라는 안보 독트린을 내세우며 자위대가 전면에 나선 것이죠.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강력한 봉쇄선이 됩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질적 전략 면에서 인민해방군은 아직 일본 자위대의 현대화된 해상 전력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미군이 개입하기도 전에 자위대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지표들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길은 대만으로 통합니다. 트럼프가 방중을 연기하며 비대칭 권력 게임을 지속하는 진짜 이유도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실히 장악하여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고도의 압박 전략입니다. 미중 정상의 나란한 모습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이는 대만 내 독립 지지 세력에게 미국은 언제든 당신들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고도의 인지전 도구로 변질됩니다. 국제 정치의 비정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대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조차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졸로 취급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기롭게 외치던 100년의 대변국, 즉 서구의 몰락과 중화의 부흥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내부적 경제 한계와 미국의 봉쇄라는 거대한 균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질서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황금 지휘봉을 누가 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방중 연기를 통해 그 지휘봉이 여전히 워싱턴에 있음을 과시하고 있죠. 베네수엘라의 자원 압박부터 이란의 핵 제재까지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를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일방주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 경로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외치는 100년 미 유지 대변국, 즉 세기의 대전환이라는 청사진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밀 타격식 압박에 중국은 전략적 방어선조차 유지하기 벅찬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선 이 국제 질서에 주도권을 둔 비대칭적 소모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추적하는 투자자라면 지난 3월 19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가 발간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가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정보공동체의 수장들이 분석한 중국의 실제 속내가 담긴 이 문건은 기존의 공포 마케팅과는 사뭇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2027년 데드라인이 사실은 정보 가공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에서 증언했던 6년 내 침공설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 증언은 서방 세계의 방위비 증액과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매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2027 위협론이라는 엔진이 가동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군사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안보 불안을 동력 삼아 방위산업의 락인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죠. 트럼프의 방중 연기 역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대만 카드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고도의 포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제 위협의 다이얼을 임박한 충돌에서 관리 가능한 위기로 조심스럽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세 변화가 아니라 중국을 향한 고도의 심리적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대만 상륙 작전은 확률 낮은 도박과 같습니다. 지정학적 룰렛바퀴 위에서 중국의 해군 자산이 튕겨나가는 시나리오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파산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기류 변화에도 대만 유계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정보는 참고하되 국방 자립은 멈추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은 워싱턴의 메시지 관리와는 별개의 생존 전략이죠. 오히려 내부의 적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인민해방군 내부의 대대적인 빗자루질, 즉 로켓군을 포함한 핵심 장성들의 숙청은 중국의 실전 수행 능력에 큰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장유샤 부주석 같은 인물이 군 수뇌부를 지키고 있는 현실,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 아래서 군의 전문성은 충성심이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린 형국입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데이터와 정밀도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냉혹합니다. 미국의 통합 타격 체계가 가동되는 순간 중국이 자랑하던 통합 방공망과 극초음속 미사일 자산들은 실전에서 고철로 전락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하드웨어의 숫자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비대칭성이 승패를 가르는 셈이죠. 더 심각한 것은 기술 관료들의 실종입니다. 로켓군과 핵물리학 분야의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무결성을 담보해야 할 과학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의 전략 무기들이 설계대로 작동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죠. J-10 스텔스기의 총 설계사마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중국 스텔스 기술의 치명적 결함이나 방산 비리의 몸통이 드러났음을 시사합니다. 대만 침공에 선봉에 서야 할 기체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민해방군의 최대 적은 미군이 아닌 내부의 모럴 해저드입니다. 연료 대신 물을 채운 미사일, 작동하지 않는 레이더 부품, 부패라는 자충수가 스스로의 팔다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 없이도 내부의 탐욕이 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원교 근공, 즉 멀리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근거리의 위협을 각계 격파하는 전략이죠. 대만을 방패 삼아 중국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며 트럼프는 그 결정적인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중연기라는 고도의 심리전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중동과 남미의 국지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점진적으로 동아시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벗 투 아시아의 완성을 위한 전력 재배치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위협 평가의 하향 조정을 위협의 소멸로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아래 감춰진 상어의 지느러미처럼 중국의 전력은 대만 해협을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전면전은 피하되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지속하는 정체불명의 선박들, 대만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비대칭 도발입니다. 미국은 지정학적 오버스트레치 우려 속에서도 인도태평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대한 밈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선 국제 질서의 고정점입니다. 결국 핵심 변수는 시간, 즉 이란 전쟁의 장기화 여부입니다. 이 모래시계의 낙하 속도에 따라 미중 패권 전쟁의 종착역이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은 이제 단순한 억제를 넘어선 참수작전의 정밀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심장을 겨냥한 레이저 포인터는 단순히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근원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타격의 서막이죠. 심해 지하에 은닉된 핵시설과 대량 살상무기 저장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벙커버스터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비대칭 전력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이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중동의 핵변수를 영구히 제거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미국은 과거 중동의 킵이라 불리던 지상군 투입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히트앤런 전략을 고수하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적의 전략 자산만을 무력화한 뒤 신속히 이탈하는 발자국은 이제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빈자리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파수꾼으로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전면전 대신
강력한 동맹국을 통한 대리 억지력을 구축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전략에 투입할 자원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쇼크는 우리 투자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파고입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26달러.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되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되고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댐에 깊이 발을 담그는 순간 인도 태평양 전선에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베이징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찰나의 틈이며, 이는 곧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와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이어지는 도미노 이펙트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워싱턴의 마스터 플랜은 명확합니다. 중동 작전을 외과 수술식으로 신속히 종료하여 출구 전략을 완성한 뒤 모든 전략 자산을 다시 인도 태평양으로 회귀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비대칭 권력 게임의 최종 국면입니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보였던 트럼프의 방중 연기라는 하나의 점이 이제 글로벌 체스판 위에 거대한 전략적 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포석의 일부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사면초가에 빠진 중국 스틱맨이 보이지 않는 붉은색 전략적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경제 고립과 군사적 압박이라는 양면 전선에서 베이징의 선택지는 이제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지정학적 파고를 읽는 힘이 곧 자산 가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저희 세계경제지도 채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이면을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